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 인사인데 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어제 전격 단행이 됐습니다. 시기나 규모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사설 제목 읽어드릴게요. 김여사 수사 지휘 라인 전격 교체 꼭 지금 했어야 했나. 중앙일보 미묘한 시점에 의구심 키운 검찰 고위급 인사. 동아일보 검 김여사 수사 지휘부 전격 교체 왜 지금 무슨 의도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조중동에서 다 비판을 하고 모든 언론에서 거의 모든 언론에서 사설로 다 비판을 하거나 왜 이러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예.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고 1, 2, 3, 4차장이 다 교체가 됐어요. 검찰 인사는 지난해 9월에 있었고 원래 일반적으로 연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오자마자 이제 인사를 안 낸 거는 아무래도 총선을 의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월 달에 이미 교체설이 나왔었고요. 예.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서 좀 불쾌함 뭐 아니면은 불편함이 있다. 용산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은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6일 만에 지금 인사가 났어요. 그분이 검찰 조직 관리 아니면 조직 장악에 최적화된 분이라고 얘기를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이거는 김건희 여사 수사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모든 언론의 시각이다 이렇게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 언론까지도 이 시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아침에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출근길 모습이 더 집중을 하게 만들었는데 침묵이 있었고요. 예.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 얘기는 꽤 많이 이제 오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사전 조율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침묵을 7초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침묵이 의미가 뭐냐. 그러니까 검찰청법 34조에 보면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는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니까 검찰총장 얘기를 들었어야 돼요. 예. 근데 어제 채널A 보도나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이 인사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내가 보고는 받았다. 보고만 받았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건 해석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지만 내가 협의한 적 없다라는 거고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월에 추미애 장관이 울산 뭐 이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휘부를 이제 추미애 장관이 다 전보 조치했을 때 그때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식물총장이라고 얘기했고 그때의 검사 윤석열과 지금의 대통령 윤석열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사표를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지금 수사를 가는 건데 문제는 인사가 안 났어요. 지금 1차장하고 4차장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1차장이 지금 명품백 수사, 4차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인데 인사가 안 나고 그냥 서울중앙지검이 이창수라는 분인데 전주지검장 하다가 온 분인데 이분이 윤석열 검찰총장 할 때 대검 대변인이었어요. 예. 윤석열의 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성남지청장 할 때 그리고 성남FC 수사 이재명 수사를 했고 지금은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대통령 사위 불법 편법 그러니까 특혜 채용 이거 수사하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친윤 검사 중에 찐윤 중에 한 명이다라고 본다라면은 그냥 수사 안 하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뭉개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가 이제 우려가 되는 거고 검찰총장은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임기가 9월까지니 그때까지 뭐 해볼 때까지 해보다가 뭐 본인은 옷 벗고 나갈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원석 총장의 엄정 신속 수사 지시에 대해서도 그 배경을 둘러싸고 이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런 분위기로 흘러간다 그러면 뭐 배경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1월 달에 나왔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검찰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검사들 제가 뭐 이 검찰 쪽 얘기도 듣고 그러면은 아니 김건희 여사를 우리가 소환도 못해?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이제 대면 조사를 안 하고 서면 조사만 한 번 했는데 작년 초에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을 포함해서 이렇게 뭐 통정 매매한 뭐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이제 대부분 유죄가 나고 뭐 무죄가 일부 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2심까지 지금 오는데 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무혐의고 불기소면은 불기소인 거고 기소면 기소고 이미 증거는 다 있고
있거든요. 예. 조사만 하면 끝나는 건데 왜 안 하는 거냐. 검찰이 부글부글 끓었고 그래서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하겠다라고 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체설이 나오고 이원석 총장이 한번 막았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검찰 조직이 굉장히 위험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아예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해버리겠다, 해체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 검찰 조직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검찰 내부에 있었고,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인사가 이렇게 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검찰 고위 인사가 김 여사 소환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이루어진 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거 외에 다른 해석을 하신 뭐 평론가나 언론이 있는지를 제가 잘 보지를 못해가지고 예.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모셔다가 한번 방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마지막 주제 한 4분 남았는데요.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이 우리 법원의 전산망을 해킹해서 1테라바이트, 그러니까 1024기가바이트 정도의 자료를 빼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여기에 개인정보들이 상당수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A4로 하면은 26억 장이래요. 26억 장. 물론 이제 폰트 크기를 어느 정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뭐 보통 쓰는 10이나 11 뭐 아니면 12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는 0.5% 정도는 되고 99.5%는 지금 이게 어떻게 유출되고 어떤 내용인지조차 지금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이제 북한의 라자루스 쪽에 이제 빼간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해킹 조직이. 근데 내용조차 모른다라고 본다라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특히 중국 쪽에 넘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 있으면 주민등록번호에서 뭐 소송 자료 이런 거 하면은 소위 말해서 보이스피싱인데 여기 이제 대법원입니다. 왜 검사입니다. 뭐 당신 이거 수사받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하면은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정황들이 굉장히 우려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대법이 10달 이걸 알고도 10달 동안 모른 척했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면은 72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법을 다루는 기관, 뭐 대법원이나 검찰이나 왜 법 위에 서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야죠. 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으나 쉬쉬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작년에 이제 녹화뉴스가 처음 단독 보도를 하고 계속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이렇게 밝혀진 거거든요. 이거는 어쨌든 엄중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그 말씀해주신 99.5%를 밝히는 일도 함께 이루어져야겠죠? 그것도 밝혀져야 되는데 그거를 다 밝히는 건 이미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불가능하고. 예, 그거는 불가능하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지금 보안망 자체가 IT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노후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하다.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진 거를 덧대고 땜질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게 IT 기술 자체가 엄청 발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직돼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완전히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최근에 우리나라 행정망들이 지금 계속 뭐 문제가 생기거나 뚫리거나 그러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너무 노후화됐는데 지금 땜질로 지금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뭐 문서 자체를 암호화하는 방법 또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인 거죠. 다들. 그러니까 암호화를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다 암호화를 하고 사실은 그거를 또 다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 효율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너무 많은 그 소송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는 조금 현실성이 없다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보안에 대한 거를 A부터 Z까지 다시 하고 필요하면은 완전히 새로 업체를 또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이게 중소기업만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런 거에 대기업이 못 들어오게 돼 있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그게 맞느냐 시대에 그런 얘기도 있어서 좀 원점에서 좀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꼭 북한 해커 집단들이 이렇게 법원, 공공기관을 많이 노린다고 하는데 역시나 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 민감한 정보가 많아서겠죠? 거기에 정보가 많은 거 있고요. 여기가 더 민간 기업보다 허술하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데 뚫는 게 훨씬 어렵고요. 그리고 은행도 약간 보안 자체가 되게 뭐 좀 낙후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도 옛날에 뚫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런 공공기관들이 더 취약하다라는 거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다 봐야 돼요. 예. 참 이게 뭐 어디 사이트에 회원 가입했다가 뚫려서 이메일은 날아오더라고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이제 유출이 됐다.
근데 또 법원이나 이렇게 공공기관까지 뚫리다 보면은 참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디로 가 있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슈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